네,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오메가3가 위험하다는 기사가 나왔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잊을만 하면 되돌아오는 기사긴 한데 요즘 그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이 연구 논문을 직접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영국 의학 저널이죠. 이 BMJ에서 오메가3가 심장 건강에 이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오메가3의 이제 보충제의 안전이랑 관련된 문제고, 또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앞으로 오메가3를 먹으면 안 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근데 이 소식을 접하신 여러분들 중에 이 논문을 직접 보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다들 기사를 보신 건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말고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 중에 이 논문을 직접 본 선생님은 거의 없고, 봤어도 이 내용을 이해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 그게 당연한 거라 그래요. 그냥 의사들이 거의 다가 이 연구를 직접 들여다봤다. 그리고 요약본만 본 게 아니라 세세하게 내용을 다 읽어봤다. 그러면은 그게 기사거리입니다. 이거는 마치 갑자기 개구리들이 이 엄동설안에 동면에서 다 깨고 나와서 집단으로 얼어 죽은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런 기사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이게 죽었다 깨도 모를 소식이죠. 이런 연구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근데 저는 이 연구 결과가 기사거리가 되는지도 사실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도자료가 대대적이고 조직적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뉴스가 된 거예요. 이거 가공된 뉴스라 그러죠. AP연합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로. 코로나 기사랑 똑같죠. 내 옆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뉴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공습 수준으로 뉴스를 살포하니까 너도 나도 뉴스를 보고 할머니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알게 됐던 것처럼, 일단 기사라는 게 그렇다는 걸 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발표된 오메가3에 관한 논문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오메가3를 먹으면 심방세동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예요. 이게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심장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부드럽게 뛰어야 되는데 이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거죠. 빠르게 뛰다가 느리게 뛰다가. 운동을 하거나 이제 긴장을 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심방세동은 자기 멋대로 랜덤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이 이 혈액을 효율적으로 박출을 시킬 수가 없어서 이게 뇌졸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메가3를 먹는 이유가 보통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고 먹는 거기 때문에 생선으로 먹으면 될 걸 굳이 보충제로까지 먹는 이유가 심장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데 이 심방세동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하니까 언론이랑 SNS에서 난리가 난 거죠. 원래 이런 연구가 나와도 보통은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요. 사실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안 봐도 비디오라서 뭐 그렇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닌데, 저희 카페에도 질문들을 올려주시고 또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도 질문을 주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으시기도 하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사를 가지고 신났다고 인용하는 사람들이 또 보여서 그분들이 얼마나 비전문가인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한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BMJ에 실린 연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연구비를 어디서 펀딩 받았나? 빌 게이츠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돈을 댄 연구입니다. 뭐 누구나 연구비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빌 게이츠라니까 개운하지는 않죠. 근데 이게 연구에 펀딩을 받은 거지, 연구에 참여한 각각의 저자들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는 금전적으로 아무런 유착 관계가 없다고 공지를 했고, 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내용을 볼게요. 영국의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살펴본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민보험공단에 등록돼 있는 환자들의 정보를 추적 관찰한 거예요. 40세에서 69세 사이 성인 40만 명 이상을 봤습니다. 12년 동안 장기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기준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년 후에 비교를 해본 거예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통해서. 근데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거나
아니면 뇌졸중이 있거나 뭐 암 환자들 이런 분들은 연구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연구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방대합니다. 연구치고도 좋은 연구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연구였어요. 이 연구들 중에는 정말 이것도 연구라고 이것도 논문이라고 발표를 했나 싶은 연구들도 있긴 있거든요. 자, 이 연구를 직접 볼게요. 피시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생선 오일을 먹는 그룹과 먹지 않는 그룹으로 나눴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3를 이제 보충제로, 생선이 아니라 보충제로 먹느냐 아니냐. 오메가3 영양제를 먹느냐 아니냐로만 구분을 하고 이제 거기에 다양한 코팩터들을 적용을 했는데, 언뜻 보면은 두 그룹 사이에 큰 변수들은 뭐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그 과정, 그 트랜지션이라 그러죠. 그거를 관측한 연구입니다.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도기, 우리가 과도기 할 때 그 변화 과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심장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는 그 변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떠한 심혈관 질환들이 얼마나 생겼느냐, 그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있느냐 없느냐. 크게 세 개의 체크 포인트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심방세동이고요. 두 번째는 주요 심혈관 질환 사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요 심혈관 질환 사고는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 해가지고 심장마비,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런 연구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계예요. 메이저 이벤트라고 그냥 하면 돼요.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그러니까 건강했던 사람들 중에 심방세동이 생기는 사람의 비율, 그리고 또 건강했던 사람 중에 그 12년 안에 주요 심혈관 질환 사고가 생기는 비율, 그리고 건강했던 사람이 사망한 비율을 관찰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오메가3를 먹었던 사람들이랑 먹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나, 즉 오메가3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아무 영향이 없나, 뭐 이런 거를 보는 연구였어요. 이 트랜지션을 4개로 또 나눴습니다. 구간별로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분석을 했어요. 좀 길지만 다 볼게요. 하나씩 다 볼게요. 첫 번째 트랜지션 패턴 1은 주요 심혈관 질환 사고를 다 본 거예요. 심혈관 질환 사고 전체 데이터. 심장마비, 아까 뇌졸중, 심부전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은 베이스라인 건강한 상태에서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 심방세동으로 발전하는 과정. 그리고 베이스라인에서 심혈관 질환 사고가 생기는 그 비율, 그리고 베이스라인에서 사망으로 발전하는 그 비율. 그 심방세동이 생긴 사람들 중에 심방세동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다시 또 발전하는 사람, 심방세동에서 사망으로 발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이 생겼잖아요. 그럼 심혈관 질환이 생긴 사람 시점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6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랜지션 패턴은 심부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건강한 상태에서 심방세동 항상 거쳐요. 심장이 이제 부정맥으로 뛰는 거니까.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에서 심방세동이 생기는 비율, 그리고 베이스라인에서 또 심부전 이 생기는 과정, 그리고 베이스라인에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심부전으로, 아니면 심방세동에서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리고 심부전에서 사망에 이르는, 이렇게 또 6가지로 나눴고요. 뇌졸중도 똑같이 구간을 나눠서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트랜지션 패턴 3인데 이건 뇌졸중을 본 거예요. 베이스라인에서 심방세동이 생기는 그 비율, 그리고 베이스라인에서 뇌졸중이 생기는 비율, 베이스라인에서 바로 그냥 사망에 이르는 비율, 그리고 이제 심방세동이 생긴 사람들 중에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 심방세동에서 사망으로 가는 경우, 그리고 뇌졸중까지 생기고 난 후에 사망에 이르는 그 비율을 구간별로 또 나눠서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심근경색이었어요. 트랜지션 패턴 4. 심근경색은 베이스라인에서 심방세동이 이르는 비율, 그리고 베이스라인에서 심근경색으로 이르는 비율, 그리고 베이스라인에서 바로 사망하는 경우, 심방세동이 생긴 사람들 중에 심근경색이 생기는 비율과 심방세동에서 바로 사망하는 비율, 그리고 마지막은 심근경색이 생겼는데 거기서 사망에 이르는 비율, 이렇게 다 쪼개서 본 거예요. 실제 연구를 보면 이 모든 트랜지션에서 똑같이 베이스라인에서 심방세동이 발생하는데 오메가3 오일이 상대의 위험을 13% 증가시킨다고 나옵니다.
오메가3를 먹으면 13% 오히려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위험이. 모두 동일하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3%는 상대 위험 증가예요. 그러니까 절대 위험 증가가 아니라 상대 위험 증가. 40만 명 중에 상대 위험 증가 13%는 엄청나게 미미한 숫자입니다. 상대 위험 증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제가 환자혁명 책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고 이 영상을 보셔도 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더 중요한 거는 다른 트랜지션 패턴들은 어땠을까? 거의 대부분 별 차이가 없거나 오메가3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에서 심방세동으로 또 베이스라인에서 이 뇌졸중으로 이 두 가지에서만 오메가3 오일을 먹었을 때 위험이 증가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메가3를 먹는 게 오히려 예방이 되고 더 도움이 된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베이스라인에서 뇌졸중까지는 상대 위험 증가가 5% 증가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도움이 됐냐? 이 심방세동에서 심혈관 질환 사고가 발전할 위험성은 오메가3를 먹으면 8%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에서 심부전으로 발전할 위험성은 또 8%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있는데 거기서 죽을 확률, 사망으로 발전할 위험성은 11%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심부전이 있는 환자가 오메가3를 먹을 경우 사망 위험은 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에서 사망할 위험이 9% 감소했고, 그리고 심방세동에서 심근경색, 심장마비죠. 심장마비가 생길 확률 15%나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 심방세동에서 사망에 이르는 확률도 12% 감소했고. 여기서 이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 개인의 연구에 시작할 때 시작 상태를 말하고 이미 암이 있고 이미 뇌졸중이 있고 이런 사람을 거르고 난 다음에 그런 환자들만 근데 딱 그 질병들만 거른 거지 우리 기능의학이 보는 관점에서 이 건강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확률은 고혈압이나 당뇨,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이런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메가3를 챙겨 먹을 가능성이 더 크죠. 당뇨 전 단계라든가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사의 느낌대로 가려면 오메가3를 먹으면 더 위험하고 더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기사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베이스라인에서 사망률만 놓고 보자면 오메가3를 먹으면 더 빨리 죽냐? 이번 연구에서 나온 모든 그 트랜지셔널 패턴에서 베이스라인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오메가3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게나마 사망을 예방했죠. 그러니까 보호 효과가 관찰이 되긴 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무의미해서 그냥 통과할게요. 그냥 질병의 진행, 이 프로그레스라는 과정에서 볼 때 세상에 그 어떤 물질도 아니면 시술이 됐든 이게 약물이 됐든 영양제가 됐든 질병의 초반에는 병의 진행을 앞당겨서 문제를 일으키다가 나중에 계속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 그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그런 물질이나 존재는 없어요. 만약 그런 게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의사 선생님들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3가 심방세동만큼은 왜 증가를 시킬까? 이전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오메가3가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일렉트론 그레이디언트라 그래가지고 전자의 차이죠. 이 전자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관찰이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심방세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시도한 페이퍼가 있긴 있어요. 근데 크게 인용이 되는 논문도 아니고 그냥 이론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완전히 잘 와닿지는 않았고 제가 딱히 오메가3에 호의적이라서가 아니라 연구를 볼 줄 아는 의사라면 아니면 일반인이라도 기사가 아니라 연구를 직접 봐서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예방에 별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조금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이미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부터는 오메가3를 먹는 게 보호 효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메가3를 저도 챙겨 먹고 환자들에게도 처방하는 입장에서 효과가 엄청나게 막 크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실망한 그런 느낌인데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근데 이 보충제 연구가 거의 다 그렇고요. 이런 관찰 연구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이 참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컨트롤이 안 되고 그냥 이게 터치패드에다가 답변을 하라고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어떤 오메가3를 먹었는지도 몰라요.
EPA만 먹었는지 DHA만 먹었는지 산패된 걸 먹었는지 먹지 말라는 성분의 오메가3를 먹었는지 게다가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심해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이 걸러지지 않고 연구에 참여를 한 건지. 자, 근데 내가 연구 결과에 굉장히 목매는 스타일이고 뭐만 하면 죄다 이게 논문 있어? 갖고 와봐.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라도 만약에 이 연구를 봤다면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면 오메가3를 멀리하고 지내다가 심혈관 질환 문제가 생겼을 때 심방세동이든 뇌졸중이든 심근경색이든 그 시점부터는 오메가3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뭔가 말이 안 된다고요. 특정 영양소가 질병을 일으켜요. 근데 무시하고 계속 먹으면 그 질병 때문에 죽을 위험은 낮춰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관찰 연구 말고 보통 의사들이 인정하는 Human Randomized Control Trial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비교 연구, 더군다나 이중맹검, 이런 연구들을 보면 오메가3를 보충해주는 게 대사질환 환자들에게서 인슐린의 민감성을 올려주고 혈압은 낮춰주고 중성지방도 낮춰주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슐린의 민감성이 올라가니까 HDL 수치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염증을 낮춰주는 효과입니다. 심근경색의 원인이 염증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안 좋은 이유도 염증이 많아서예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나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검사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엄청 혈관이 막혀있더라. 관상동맥이 막혀있더라.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염증이 심장을 멈추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같은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증상인 거죠. 무작위 비교 연구 말고도 다른 코호트 연구들을 봐도 오메가3를 챙겨 먹는 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오메가3가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먹으면 심장마비 걱정 안 해도 되냐? 뇌졸중 걱정 안 해도 되냐?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아니라고 답하죠. 오메가3가 약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세상에 그런 약도 없는데 그런 영양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거 보충제라고 하는 건요. 이미 건강한 식단에 보충을 해주는 거지 뭔가를 대체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엉망진창인 라이프 스타일을 대체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건강이라는 게 주사 바늘이나 알약, 캡슐에 담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평소에 뭘 먹고 사는지, 운동은 하는지, 잠은 잘 자는지, 이 건강한 생각을 잘 하고 사는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의 연구일 뿐입니다. 이게 전혀 걱정할 내용이 들여다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 보충제 먹지 말고 등푸른 생선 많이 드시면 됩니다. 맘 놓고. 그러니까 정어리 같은 작은 소형 어종으로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사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유통이 돼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지 영상 한 편 보고 마무리하실게요. 이런 걸 알아야 코로나 같은 게 또 와도 안 당합니다. Antonio's Jessica Headley. And I'm Ryan Wolf. Our greatest responsibility is to serve our Treasure Valley communities, The El Paso, Las Cruces communities. Eastern Iowa communities. Mid-Michigan communities. one-sided news stories plaguing our country. The sharing of biased and False news has become all too common on social media. More alarming, some media outlets publish these things they think are true without checking facts first. Unfortunately, some members of the media use their platforms to push their own personal bias and agenda to control exactly what people think. And this is extremely dangerous to our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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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extremely dangerous to our democracy.